여기 그 흉추 위에서 여기까지 이쪽 스트레칭을 하는 건데 이제 전반일 경우에 이렇게 이제 제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깨선도 이렇게 쭉 펼쳐지고. 근데 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 탈 때 이 흉추가 망곡이 어느 정도 잘 잡혀줘야지 무게중심이 이게 망곡이 잘 잡혀줘야지 무게중심 뒤로 빠지면서 그 안장의 착상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게 또 전립선을 충격을 주지 않게끔 척추 주부가 이제 서서 이렇게 말려가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수직으로 쭉 가면은 회음부 충격이 고관절도 같이 각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회음부 충격이 발생하니까 이걸 들어주려면은 여기서는 요 주부가 수직으로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서 여기서 망곡이 발생해야 돼요. 이렇게 그죠? 이 상태. 그리고 사실 여기서 고급자들이 하는 호흡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가슴을 살짝 내고 요 자세가 되면 호흡이 갑자기 확 뚫립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흉추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잘 보진 못했던 컨셉인데 제가 구현했는 거는 견갑골까지 풀어가는 겁니다. 깍지를 끼되 엎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리를 모으고 그리고 앉으면 이렇게 목욕탕 의자처럼 무릎보다 살짝 낮은 그리고 무릎을 이렇게 이제 펴서 이렇게 가고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모으고 무릎 쪽에 힘을 주도록 해서 그러면 이렇게 내전이 일어납니다. 팔꿈치가 꺾이도록 이렇게 한 뒤에 몸을 뒤로 미는 겁니다. 자, 이걸 옆에서 보여줄게요. 자, 뒤집고 그래서 여기 복부에 굉장한 이 수축이 일어나요. 그래서 배에 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될 경우에 이 견갑골과 흉추와 동시에 Y자형으로 이렇게 견갑골 쪽 그리고 흉추 이쪽을 동시에 스트레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몸을 자꾸 뒤로 눕히세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복부의 긴장이 더 올라오면서 뒤로 밀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본래는 제가 개발해놓은 그러니까 특허체에 그냥 프레임 스트레칭기 치면은 아마 네이버에서 제가 출원한 프레임 스트레칭기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손잡이가 여기 있고 그리고 각도가 이렇게 바뀌는 게 있어요. 사이즈도 넓게 가면 견갑골 위주로 가고 좁게 가면 흉추가 많이 가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손잡이를 잡고서 강제적으로 확 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지지하는 것이 스트레칭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그나마 지금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그냥 몸이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구부리는 상태에서 이게 아니고 쭉 보내주시다. 그러면 에어로 자세를 잡을 때 몸을 뒤로 빼면서 이 자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무게중심 이쪽에서 뒤로 후방으로 빠지기 때문에 팔은 자연스럽게 얹혀질 것이다. 아니면 얹혀질 거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손저림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에어로 어떤 자세를 취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를 이룬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창규가 이 자세를 다시 한번 구현하는데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모아레 촬영 같은 체형 분석 개념을 여기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즉 집안에 가족분들이 척만을 쉽게 찾아내고 피드백할 수 있는 조건을 보여드릴 테니까 자, 창규 카메라 줘. 네가 한번 이제 자세 잡아봐라. 우리 창규가 요 척만이 좀 심해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깍지 끼고 자, 창규가 이 자세를 가는데 목덜미부터 지금 영상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발달도가 이 부분이 이제 발달도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쭉 내려갈게요. 점점점 발달도가 차이가 나죠. 여기랑 그죠? 그래서 흉추 상부 쪽에 그 우측에 창규가 굉장히 우측 이쪽 라인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 이런 거는 모아레 촬영을 하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지만은 지금 이런 자세로
간단하게 알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그죠? 이 라인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향후에 그 허리 충격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밸런스를 잡을 것인가 하는 방향성들이 조금씩은 나올 걸로 봅니다. 자, 참견. 다시 카메라 들고. 자, 여기에 우리가 배근이라 해서 뒷근육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흉추를 잡았고 요추를 잡고 그리고 햄스트링을 잡고 비복근을 잡는 이런 스트레칭 간단한 것들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비복근 스트레칭은 여러분들이 종아리에 자전거를 타다가 쥐가 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리를 잡고서 누워가지고 발목 제끼는 거 이런 거는 축구장에서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런 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턱들을 있으면 이렇게 딱 밟고서 몸을 그냥 밀면 됩니다. 그럼 비복근만 충격이 갑니다. 스트레칭은 동시에 여러 근육을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증이라는 거는 근육 통증이라는 건 합으로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통증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극부적인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 또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것들의 지지를 이용하면은 스트레칭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요가가 상당히 위험한 게 의외로 자기 몸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조건이다 보니까 근력이 서로 달라서 밸런스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해요. 즉 제가 오른팔이면 이렇게 당기는 것과 이렇게 당기는 거, 왼팔과 당기는 건 다르다는 거죠. 아싸리 이럴 바에는 이렇게 가거나 지지하면서 자기가 내려가는 지점들을 인식하고 이렇게 가거나, 그죠? 이런 스트레칭, 즉 하나의 지지물을 갖고서 하는 스트레칭이 더 올바르다 하는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죠? 이렇게 해서 비복근 잡았죠? 그리고 이제 햄스트링과 요추 부분을 하는데 스트레칭이라는 게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지속적인 압을 가해야 돼요. 자, 그러면 비복근을 죽이기 위해서는 발목을 펴는 쪽으로 가져야 되는 각도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런 책상 높이에서 골반을 턱 걸치고 엉치뼈를 펼치고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 상태에 내려오면 비복근은 풀어졌기 때문에 햄스트링하고 요추부 쪽에만 부하가 증가돼요.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몸은 점점점 내려갈 겁니다. 이럴 때 약간의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약간 비틀어주면 더 좋아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초 지나지 않아서 햄스트링하고 요추부 쪽에 스트레칭들이 쭉 편하게 일어납니다. 억지로 앉아가지고 힘을 줘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힘이 작용되는 것보다 어떤 지지로 인해서 그 근육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최적이지 않느냐, 스트레칭은.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좀 더 부하를 올려서 스트레칭 강도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머리를 힘을 넣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씩 풀어주고. 이런 걸 어디에서 한다? 목욕탕 사우나에서 하면 죽입니다. 더운 물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우나에서 이런 자세들 몇 가지들을 취해주면은 허리 요통과 지금 이 배근 요통들이 보통 보면 배근들이 어떤 장력에 의해 갖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 비복근, 햄스트링, 그리고 요추부, 그리고 등추부 목욕탕에서 다 스트레칭 할 수 있습니다. 목욕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스트레칭해도 가장 인체의 어떤 근골격계 관련 밸런스 문제는 기본적으로 좌우까지는 못 맞추더라도 배근 쪽에 핵심적인 배근 뒷근육들을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 컨셉들입니다. 연습을 다 한번 해보세요. 간단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보통 요시 진행이 돼야 되는 어떤 조건들 중에 아마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최고가 아니겠는가. 이상.